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구다리TV의 호달입니다. 2024년 갑진년이 벌써 다 마무리됐죠. 2025년 을사년 새해 인사를 미리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번 영상에서 예고드렸던 엄브렐라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부터 이렇게 어려운 거 해도 되나? 이 엄브렐라 시스템은 원투 쿠션을 맞고 일접구를 맞은 데 수구가 쿠션을 맞고 3쿠션으로 들어갈 때 모양이 펼쳐진 우상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당구를 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칠 수밖에 없는 공의 배열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 엄브렐라 시스템도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끝까지 시청을 하시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잘 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3쿠션을 도달하는 방법의 회전 설정, 저번 시간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일접구를 읽어내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요, 회전을 변경할 때의 실전 적용과 계산 방법, 그리고 실전 배치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쿠션에 도달하는 디테일한 회전 설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기준각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테일한 회전 설정이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회전 변경을 할 때 필요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처럼 있을 때 수구는 50 출발로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3팁의 회전이 눈에 보이는 프레임 포인트 35 지점입니다. 그 3팁의 35포인트를 기점으로 기준각보다 밑으로 내려갈 때 반칸을 5포인트를 한 칸의 간격으로 읽어 내려가면서 3팁을 기준으로 0.25 팁씩 빼주면 됩니다. 이 자리가 3팁이기 때문에 여기는 2.75팁, 여기는 2.5팁, 여기는 2.25팁, 여기는 2팁, 이하는 다 2팁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위로 올라갈 때마다 40짜리는 3.25팁, 45짜리는 3.5팁, 50짜리는 3.75팁이 되죠. 더 이상은 없죠. 사실상 회전수를 0.25팁씩 쪼갠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나중에 계산을 위해서 필요하므로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회전수를 미세하게 쪼개서 그 자리에 도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목적구가 35포인트에 있으므로 수구 출발은 50이어서 15포인트를 3팁으로 치면 되고요. 이때 회전의 기준은 2시 반 방향 3팁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목적구가 프레임 30짜리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회전수로는 2.75팁이 됩니다. 지금은 목적구가 25포인트에 있으므로 회전은 2.5팁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목적구가 20포인트에 있으므로 회전수는 2.25팁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목적구가 15포인트에 있으므로 회전수는 2팁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목적구가 10포인트에 있으므로 15포인트와 동일한 2팁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목적구가 40포인트에 있으므로 회전수는 3팁보다 많은 3.25팁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목적구가 45포인트에 있으므로 회전수는 3.5팁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목적구가 수구 출발 51대의 최대 자리 50자리에 있으므로 원래 회전수는 3.75팁입니다. 하지만 맥시멈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보셨다시피 지금 말씀드린 것이 3쿠션에 도달하는 디테일한 회전 설정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연습해 보실 분들은 연습하셔도 되는데요. 실제로는 미친 짓이죠. 자, 두 번째, 일접구의 라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접구의 라인을 읽을 때는요, 단축과 장축에 수평 수직이 되는 좌표를 일접구의 공의 중심부를 관통하듯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의 배치를 놔두고 보면 이 일접구는 장축에서 10포인트 떨어져 있고요. 단축
단축에서는 20포인트에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 좌표 두 개를 더하면 그게 일적구의 라인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30이 되겠죠. 자, 지금의 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빨간 공이 일목적구로 읽으시면 되겠죠. 장축에서 17 그리고 단축에서는 3자리에 있네요. 그러면 더하면 20자리가 됩니다. 지금처럼 좌표를 읽는 이유는요. 당구를 치는 초심자 분들이 이쪽 3쿠션으로 들어오는 라인을 2쿠션을 어디를 대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모를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의 라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빨간 공 일목적구가 장축으로부터는 22자리에 떨어져 있고요. 단축으로부터는 18포인트에 떨어져 있죠. 그러면 더하면 40이 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장축과 단축을 더한 숫자의 합이 35포인트 이내로 나올 경우에는 그대로 그 숫자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35포인트를 넘어간 경우에는 3쿠션 자리에서 2쿠션 자리를 바라보고 읽어주면 되는데 이때 참고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우에는 수구 출발에 해당하는 마지막 도착점과 코너를 잇고 그 이은선을 일적구가 걸리는 지점까지 수평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읽은 숫자를 더 신뢰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회전을 변경할 때의 계산과 실전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의 주 목적이죠. 이 엄브렐라 시스템은 대략 세 가지 형태로 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원래 알고 있는 기준의 회전으로 치는 경우, 또 하나는 회전을 늘리는 방식, 그리고 회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엄브렐라라고 하면 회전을 늘리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회전을 늘리는 방식을 이용할 때 어떤 경우에는 원래 회전을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 회전을 늘리는지를 상식적인 선에서 대입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공이 서 있다고 하면 지금은 대략 30 근처에서 이 자리에서 일목적구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딱 봐도 회전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면 되는 거고요. 똑같은 공이라고 하더라도 이목적구가 좀 더 내려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회전을 더 많이 줘야 될 것입니다. 이 상식적인 선의 판단으로 회전을 원래 회전으로 이용할지 맥시멈의 회전을 이용할지가 판단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맥시멈으로 회전을 늘렸을 때 기준입니다. 보통 회전을 늘릴 때 원래 회전 기준에서 3팁으로 늘리지는 않고요. 맥시멈으로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3쿠션의 도달 정확한 회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거를 토대로 우리는 회전이 늘어날 때 고정해야 되는 포인트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1, 3, 4, 5, 6, 8, 9, 10 따라해보세요. 1, 3, 4, 5, 6, 8, 9, 10. 좋아요. 1, 3, 4, 5, 6, 8, 9, 10 1, 3, 4, 5, 6, 8, 9, 10. 좋다 좋아. 계속해야만 이거 안 까먹어. 1, 3, 4, 5, 6, 8, 9, 10. 1, 3, 4, 5, 6, 8, 9, 10.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좀 이따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과 같은 배치입니다. 수구 출발은 50에 있고요. 일적구의 좌표를 먼저 읽어보면 이 일적구는 이쪽 자리에 와서 읽으니까 33이네요. 그리고 단축에서 읽으니까 2포인트네요. 그러면 더하면 35가 되죠. 하지만 수구의 출발이 50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준각에 해당하죠. 네. 근데 그 기준각을 쳤을 때 일목적구를 맞고 노란 공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기준각 회전으로 치면 되죠. 3팁. 이렇게 기준각의 회전으로 성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맞는 걸 우리는 엄브렐라 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원래의 배치로 돌아와서 만약에 이목적구가 원래의 배치에서 공이 반 개 정도만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아마 아까의 회전으로는 이 공을 성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회전을 더 늘리는 방식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포팁으로 쳤을 때의 회전 변경 기준에 해당하는 거죠. 계산을 하는 방식은 포팁과 첫 번째 말씀드렸던 3쿠션 도달 지점의 디테일한 회전과의 갭 차이를 곱하기 5를 해서 3쿠션 원래 읽은 자리에서 빼가지고 계산을 해서 치시면 됩니다. 여기서 숫자 5는요. 원팁당 5포인트의 갭 차이가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배치를 봤을 때 지금은 3쿠션 자리는 35자리에 해당하는데 수구가 50에서 출발하므로 35포인트 지점은
3팁에 해당합니다. 근데 지금은 맥시멈으로 칠 거기 때문에 맥시멈과 3팁의 갭 차이는 1이 되죠. 그러니까 곱하기 5를 하면 5포인트가 보정치가 되고 그 보정치를 3쿠션 포인트 35에서 빼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답이 35가 아닌 30이 되죠. 그러면 50에서 30을 뺀 20을 치면서 맥시멈을 치시면 됩니다. 맥시멈을 치실 땐 여러분 팔로우를 쭉 넣는 것보단 부드럽게 터치를 하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득점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배치를 맥시멈으로 실제 구현을 하면서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는 1적구의 좌표를 읽으면 28에 2에 해당하므로 30자리에 해당합니다. 수구가 50에 있으므로 기준각은 35고 이 자리에서 한 칸 밑에 자리는 2.75팁에 해당합니다. 회전을 맥시멈을 줄 경우에 회전수의 갭 차이는 1.25팁이 되죠. 여기다가 한 팁당 일어나는 효과 5포인트를 곱하게 되면 보정치는 6.25가 되죠. 소수점은 버리고 6을 짧게 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3쿠션의 답이 30이 아니라 24가 되죠. 24인 이 숫자를 가지고 다시 50에서 빼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26을 맥시멈으로 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득점이 가능하죠. 수구는 50에서 출발을 하고 지금 일목적구의 답은 25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35자리가 3팁, 여기는 2.75팁, 여기는 2.5팁이네요. 그러면 4팁과의 갭 차이는 1.5팁에 해당하므로 곱하기 5를 하면 7.5가 되죠. 이땐 반올림을 하면 돼요. 그러면 25에서 8을 빼게 되면 17이 되죠. 50에서 17을 뺀 33을 치시면 됩니다. 지금은 좀 얇게 맞았네요. 그래도 회전이 많아서 들어갔네요. 수구 출발을 50에서 하고 자 목적구는 20에 있으므로 수구 출발 50일 때의 기준각은 35. 여기는 3팁을 의미하죠. 그러면 3팁, 2.75팁, 2.5팁, 2.25팁에 해당하네요. 맥시멈인 4에서 2.25를 빼면 1.75가 되죠. 1.75에 5를 곱하면 8.75포인트가 됩니다. 이때도 반올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정 포인트는 9포인트가 되고요. 20에서 9를 뺀 11이 됩니다. 50-11을 하면 39가 되죠. 그럼 39포인트를 맥시멈으로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의 배치는 목적구가 15자리에 있네요. 그렇다면 수구는 50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3팁, 2.75팁, 2.5팁, 2.25팁, 그러면 2팁에 해당하죠. 4팁과의 갭 차이는 2팁이 되므로 곱하기 5를 한 10포인트가 보정치가 되고요. 그럼 15에서 10을 빼면 5가 되므로 50에서 5를 뺀 45포인트를 맥시멈으로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득점이 깔끔하게 가능하죠. 지금은 목적구가 40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구 출발을 50에 있기 때문에 기준각보다 더 한 칸 넘게 됐죠. 그러면 원래의 회전은 3.25팁이나 4팁으로 칠 거기 때문에 4팁과의 갭 차이는 0.75팁이 되고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보정 포인트는 3.75포인트가 됩니다. 반올림을 하면 돼요. 그래서 4포인트로 보정을 하면 되고요. 40에서 보정을 한 포인트 4를 빼게 되면 36이 되므로 50에서 36을 뺀 14를 맥시멈으로 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목적구가 45포인트에 있네요. 기준각보다 회전이 늘어야겠죠? 3.25팁, 3.5팁에 해당하네요. 맥시멈인 4팁과의 회전 갭 차이는 0.5팁밖에 안 되네요.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보정치는 2.5포인트가 됩니다. 항상 반올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정 포인트는 3포인트가 되죠. 3쿠션의 목적 지점은 3을 뺀 42가 되고요. 이 42를 50에서 계산하면 8포인트를 맥시멈으로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목적구가 50자리에 있네요. 기준각보다 3팁, 3.25팁, 3.5팁, 3.75팁에 해당합니다. 사실 수구의 출발과 도달 지점이 만나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4팁으로 치면 다 됩니다만 엄연한 계산을 하게 되면 저 자리는 3.75팁이므로 4팁과의 회전 갭 차이는 0.25팁에 해당하죠.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1.25포인트가 되므로 이때는 1포인트만 보정하면
치면 되죠. 목적구는 50이 아니라 49가 되므로 50에서 1포인트를 치게 되면 됩니다. 맥시멈으로.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듯 말 듯 하시죠? 실제로 이와 같은 계산 방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1, 3, 4, 5, 6, 8, 9, 10. 1, 3, 4, 5, 6, 8, 9, 10. 이 1, 3, 4, 5, 6, 8, 9, 10은 결국 보정하는 보정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1, 3, 4, 5, 6, 8, 9, 10을 그냥 달달 외워서 기준각에서부터 떨어진 간격만 우리가 체크해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수구의 위치가 지금처럼 50에 있다면 기준각인 35자리는 3TB이므로 무조건 5에 해당합니다. 기준각에서부터 한 칸 내려갈 경우에는 6, 8, 9,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기준각에서부터 한 칸 위로 올라가면 4, 3, 1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다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구의 출발을 60으로 그럼 바꿔볼게요. 그러면 기준각은 40이 됩니다. 이 자리가 바로 5 보정치에 해당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6, 8, 9, 10, 10. 그리고 여기서부터 4, 3,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어렵다고요? 자, 수구의 위치를 40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30쪽에도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30과 40일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는 다르게 기준각을 무조건 똑같이 30으로 잡습니다. 그럼 여기는 보정치가 5예요. 그러면 6, 8, 9, 10이죠. 네. 30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4, 3 이렇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마법의 주문은 뭐라고요, 포달? 1, 3, 4, 5, 6, 8, 9, 10. 여러분 잘 보셨죠? 주문을 한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1, 3, 4, 5, 6, 8, 9, 10. One more 1, time. 3, 4, 5. 잠깐만. 왜 웃어? 1, 3, 4, 5. 6, 8, 9, 10. 1, 3, 4, 5, 6, 8, 9, 10. 좋았어요. 실제 계산 방식에서는 포틱과 원래 회전수와의 갭 차이에 곱하기 5를 해야 되는 수식을 다 덜어냈던 겁니다. 하지만 원리를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실전 배치를 어느 정도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가 연습했던 배치도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배치임에도 분명하지만 네. 여기에서 여러분 실전을 할 때 아주 중요한 킥이 하나 있습니다. 이 킥이 뭐냐면 느낌을 가질 때의 킥이에요. 내가 계산을 끝내놨어요. 그런데 이 공이 맞을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킥입니다. 근데 일적구가 조금 짧을 것 같은데 그러면 무조건 맞아요. 바로 이 느낌을 여기다 대입을 하세요. 혹여나 계산적 약간 착오가 있다면 그 착오는 보통의 경우 맞을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원쿠션을 조정을 해서 살짝 아예 안 맞는 거 말고요. 살짝 안 맞는 구간까지 보정을 하시게 되면 아주 좋은 느낌을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배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공이 어렵죠? 네. 엄브렐라 칠 수 있으면 참 좋은 공인데 정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죠. 네. 자, 먼저 일적구의 라인을 읽어봅니다. 자, 장축 기준으로는 10자리고요. 단축 기준으로는 22에 있네요. 그리고 더하게 되면 32가 되죠. 네. 수구 출발은 50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5포인트 보정치, 네. 여기는 6포인트 보정치죠. 네. 근데 32라며요. 이거는 무조건 더 많이 보정하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6포인트 보정치에 해당하죠. 그러면 32에서 6을 뺀 26이 되네요. 네. 그럼 50에서 26을 빼면 24자리가 되죠. 네네. 24를 맥시멈을 치면 되는데 여기서 킥을 발동하는 거예요. 자, 그럼 포달에 한번 보세요. 24를 치면 되는데 네. 어떤 느낌인지. 제 느낌에는 좀 길어 보입니다. 그러면 짧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옮겨요. 약간 하면 돼요. 네, 50에 24포인트, 수평이동 좀 해가지고, 이것도 조금 길어 보이니까, 한 1포인트마다 짧게 쳐볼까? 응? 차! 하하, 예! 기가 막히네. 자, 지금의 공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장축의 라인은 6, 단축의 라인은 18. 그래서 6과 18을 더하면 24. 수구 출발은 50이니까 35가 5, 6, 8. 보정이 8포인트인 거예요. 네. 24에 8을 빼면 16. 16이 되죠. 50에 16을 빼면은 34. 4 이렇게 되면 되죠. 네. 50에서 34를 겨냥하고 난 다음에 네. 수평 이동을 해서 그 자리를 먼저 딱 찍어요. 네. 그래 놓고 이제 킥을 발동하는
하는 거예요. 느낌이 조금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거죠. 그래도 길어요. 맞을 것 같으면 길다고요. 짧은 것 같은 느낌으로. 짧을 가요. 것 같은 곳까지 살짝 가야 돼요. 그래봐야 네. 1, 2포인트예요. 네. 좋아. 자, 지금의 공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일족구의 라인은 장축은 18, 단축은 16, 자, 그럼 더하면 34. 34자리는 35라고 보면 아주 음. 쉽게 할 수 있죠. 네. 네. 수구 출발은 지금 60에 있으니까 기준각은 40포인트. 여기가 5가 됩니다. 그러면 6. 고정치는 6입니다. 네. 그럼 34에서 6을 빼면 28. 28이 되죠? 60에서 28을 빼면은 32. 32 딱 맞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킥. 봤을 때 좀 짧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맞아요. 좋아. 얍. 이야, 좋습니다. 자, 지금의 공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일족구 라인은 장축은 30. 이걸 까먹었네요.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어도 어차피 35가 넘어가죠. 네네네. 좌표를 읽을 때 35가 넘어가면 이쪽에서 읽기로 했죠. 네네. 그러면 지금은 약 이런 라인을 읽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지금의 답은 45가 됩니다. 네. 수구 출발 60을 반영한 기준각에서 대비하면 네. 여기는 보정치 5, 여기가 기준각이니까 네. 그러면 더 높은 각이니까 4. 4만 보정하면 되죠? 네. 답은 45가 아니라 41. 60에서 41을 빼면 19. 그렇죠. 잘하네요. 고 여기 수평기도 좀 하고 여기서를 보면 조금 짧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맞아요. 네. 예. 요렇게 그러면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우와. 너무 깔끔하게 잘 칩니다. 자, 지금의 공도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일적구는 장축은 17, 단축은 3. 오, 20이네요? 네, 20. 수구 출발은 70이니까 70은 45가 기준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정치는 5, 6, 8, 9, 10, 10, 10, 10입니다. 좋아요. 잘하네요. 그 보정치는 10이네요. 네, 목적구는 답이 10. 10인 거죠. 70에 10을 빼면 60. 지금은 딱 60에 걸려있고, 봤을 때 엄청 길어 보입니다. 그러면 킥을 네. 발동해야죠. 그러면 조금 더 짧은 쪽으로 쳐보겠습니다. 오. 자. 야, 가자! 가자! 맞았네요. 예. 자, 지금의 공도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일적구가 딱 봐도 35가 넘습니다. 그러면 3쿠션에서 2쿠션을 보면서 라인을 재야겠죠. 네, 대략 60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수구 출발은 70이니까 45가 기준각이고 보정치는 5이므로 5, 4, 3. 그렇죠. 그럼 60에 3을 빼면 57, 70에서 57을 빼면 13, 13을 봤을 때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건 믿음을 가지고 쳐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긴지 짧은지 잘 모르겠어요. 예, 긴지 그러니까. 짧은지 모르는 건 네. 그냥 믿음을 가지고 치는 거죠. 네. 믿음을 가지고 치면 됩니다. 우와. 네. 자, 지금의 배추도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일적구는 장축은 17, 단축은 9. 그러면 26이죠? 네, 26. 수구 출발은 40이니까 기준각은 30포인트가 되고 보정치가 5가 됩니다. 그렇죠. 5, 6. 예. 26이니까 25에 해당하는 25로 거죠. 봐도 되고. 그렇죠. 네, 고정치를 6으로 하고 예, 26에서 6을 빼면 20, 40에서 20 빼면 20. 좋습니다. 그래서 20을 보고 여기서 수평이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예, 이때 킥을 좀 많이 발동을 해야 되는데 공이 50, 60, 70보다 40과 30에 있을 경우 더 회전 반응이 많이 일어나요. 더 길어져요. 약간 더 길어져요. 이 얘기는 사실적으로는 기준각 자체가 약간 더 길기 때문이에요. 그걸 반영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킥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짧은 출발을 할 경우에 오히려 조금 더 킥을 발동해야 된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맥시멈을 주고 쳤을 때 확실히 좀 길어 보입니다. 그쵸? 그러면 네. 짧은 곳까지 자꾸 네. 옮겨야 돼요, 눈으로. 네. 와, 대박이다. 진짜 너무 잘 친다.
자, 지금의 배치도 한번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수구가 흰 공인데요. 1적구와 2적구 가운데 걸린 대각선 형태의 공을 가끔 우리는 이렇게 엄브렐라 시스템으로 이용해서 치는 경우들이 있죠. 네. 이때 뭐 감각으로 쳐도 되지만 믿음을 위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먼저 수구의 위치를 어느 정도 보는 게 좋아요. 수구의 출발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60과 70 사이에 걸렸잖아요. 네. 이때 아무거나 하나를 계산해도 되고 나머지는 킥을 발동해도 됩니다. 네. 지금은 제가 60짜리로 계산을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1적구의 위치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은 1적구가 거의 52포인트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수구의 출발은 60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각은 40이고 40이 보정치 5에 해당하므로 여기는 4, 3, 1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러면 52에서 2를 뺀 50이 답이 되는 거고 네. 60에서 10을 딱 보고 수평 이동을 해도 돼요. 네. 그래놓고 지금은 약 12포인트 정도가 답인데요. 여기서 이제 킥만 발동하면 돼요. 보자. 야 맞을 것 같아요. 예, 이러면 그럼 두껍다는 얘기죠. 지금은 좀 얇게 맞춰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한 14포인트 정도를 살짝 빠르게 늘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렇게 오. 좀 얇게 맞아줬죠? 네. 득점이 가능합니다. 오. 포던 어때? 1, 3, 4, 5, 6, 8, 9, 10.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수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리적인 걸 설명하다 보니까 복잡한 거지. 실제로는 여러분이 1, 3, 4, 5, 6, 8, 90만 하면 이 보정치를 이용해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버라프 시스템을 더 짧게 치면 된다는 게 결론인 겁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맥시멈을 먹이는 정도가 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을 바라보는 경험도 다를 테니까 킥이라는 걸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본인만의 맥심 기준에 의한 약간의 보정을 대입한 연습을 해주시면 어려운 공을 많이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엄브렐라 시스템에 대한 레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